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인데요. 과거 이날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부터 세계사까지 흥미로운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19세기 말 아주 격동적이었던 한반도로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1894년 9월 13일인데요. 이때가 청일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아, 청일전쟁이요? 네, 기록을 보면 일본군이 바로 다음 날 있을 평양 전투를 앞두고 이제 최종 준비를 거의 마친 날로 나와요. 전투 직전이었군요. 긴장감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일본은 이른바 갑오개혁을 통해서 조선 내정에 슬슬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갑오개혁이요? 이게 뭐 조선의 근대화를 목표로 했다고는 하지만 좀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조선의 주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과정의 한 단면이었어요. 외세의 압박 속에서 내부 개혁이 시도됐는데 그게 또 다른 외세 간섭의 빌미가 되고 참 복잡한 상황이었네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민중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기에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동학농민운동. 외세의 침략이랑 또 봉건 체제에 맞서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 내부 개혁 시도, 그리고 민중의 저항, 이 세 가지가 막 충돌하면서 역사의 행방이 결정되던 정말 뭐랄까 폭풍전야 같은 그런 시기였죠. 정말 역사의 갈림길에 선 날이었군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로 가볼까요? 기원전 509년 9월 13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 로마. 이때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막 넘어가던 시기인데요.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요? 네, 로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주피터 신전을 봉헌한 날입니다. 주피터 신전이요? 그냥 신전 하나 지은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었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건물을 세운 걸 넘어서요. 왕정을 끝내고 이제 공화정으로 간다. 뭐 이런 로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거였죠. 아하.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 봉헌 의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 시대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공화국의 위상을 딱 보여주려는 거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건축물을 통해 딱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흥미있네요. 자, 그럼 이번엔 예술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르네상스 시대로 가볼까요? 1501년 9월 13일. 네, 예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죠. 어떤 작업이 시작됐길래요? 바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그 유명한 다비드 조각상 작업을 시작한 날입니다. 와, 다비드상. 그 엄청난 작품의 시작이 이날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그 대리석 덩어리가 다른 조각가가 좀 손을 댔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실패한 돌덩이였군요. 그렇죠. 그런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 도전을 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결국 완성된 작품은 뭐 아시다시피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그 정신력까지 담아내면서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한 예술가의 망치질 시작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만든 거네요.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현대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20세기 한반도, 1945년 9월 13일입니다.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45년이면 해방 직후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이때 이제 미군정이 남한에서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점입니다. 미군정 시작이요? 네. 자료를 보면 9월 13일에 세월에 들어온 미군이 행정권을 이제 딱 장악하면서요.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세우려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조선인민공화국. 네네, 있었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결정인데 결국 이 결정이 이후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바로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군요. 참 가슴 아픈 날이네요. 그렇죠. 자, 시간을 좀 더 건너뛰어서요. 1987년 9월 13일. 비교적 최근인데 이때는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1987년 하면 역시 6월 민주항쟁을 빼놓을 수 없죠.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던 때입니다. 네, 민주화 요구가 정말 거셌던 시기. 맞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고 특히 9월 13일 이날도 보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파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 노동운동도 활발했군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만 머문 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던 그런 역동적인 시기였죠.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됐고요. 시민들의 힘, 노동자들의 힘이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로 작용한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결이 다른 9월 13일을 짚어보겠습니다. 1985년인데요. 이때는 대중문화 쪽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전쟁, 정치, 사회 변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 혁신이요? 어떤 거죠? 바로 일본 닌텐도에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을 출시한 날입니다. 아, 슈퍼마리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 하나가 새로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게임의 성공이 비디오 게임이라는 걸 정말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확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캐릭터도 그렇고 게임 방식도 그렇고 완전히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맞아요. 캐릭터, 게임 방식, 심지어 배경 음악까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때 그 부드러운 횡 스크롤 방식 같은 게 당시 게임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게임 하나가 세상을 바꾼 셈이네요. 자, 이렇게 9월 13일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전쟁과 분단의 갈림길도 있었고 또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순간 위대한 예술작품의 시작,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산업의 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역사의 변곡점들이 이날 하루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어떤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변화와 시작.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과거의 여러 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